홍서빈입니다. 2024년도 전기산업기사 1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이에요. 다음은 간이수전 설비의 단선도 일부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에 케이블 헤드가 있고 AISS라고 하는 기중형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있죠. 거기에는 전격이 25.8kV이고 전격 전류가 200A의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는 지금 삼상 델타 Y 결선으로서 지금 700kVA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중 차단기가 존재하고 있죠. 문제를 보게 되면 간이 수전 설비의 단선도에서 A는 인입구 개폐기인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2.9kV의 Y에 용량이 얼마 이하에서 적용 가능하며 300kVA의 경우에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대신에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이제 수변전 설비의 주의사항을 우리가 보게 되면 22.9kV에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는 용량이 1000kVA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1000kVA 이하의 적용이 가능하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대신에 여기 300kVA 이하의 경우에는 인터럽터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인터럽터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간이 수변전 설비의 단선도에서 B에 설치된 변압기에 대하여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이 B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냐라고 봤더니 과전류 강도가 되겠죠. 과전류 강도는 최대 부하 전류의 몇 배요? 주의사항에서 보게 되면 25배, 25배, 25배 전류를 몇 초 동안? 2초 동안 흘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전류 강도는 최대 부하 전류의 25배의 전류를 2초 동안에 흘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간이 수변전 설비의 단선도에서 기중 차단기가 되겠죠. 기중 차단기다. 보호 요소를 두 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기중 차단기는 우리가 뭘 보호하는 겁니까? 과전류.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과전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상사고가 되겠죠. 결상사고 또는 단락사고 또는 부족전압. 부족전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과전류나 결상사고를 보호하기 위한 요소이다. 기중 차단기가. 그 다음에 간이 수전 설비에서 단선도에서 전력 퓨즈죠. 파워 퓨즈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에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용량이 몇 kVA 이하인 경우에 파워 퓨즈 대신 COS 컷아웃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용량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우리 주의사항 보시게 되면 수변전 설비의 주의사항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300kVA 이하인 경우에 파워 퓨즈 대신에 컷아웃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비대칭 차단 전류는 얼마예요? 10카죠. 10카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이 수변 설비의 단선도에서 변류기의 변류비를 선정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때 125% 여유를 125%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CT. 여기 CT에 대한 변류비를 선정하라고 했어요. CT.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구해 볼까요? 그러면 CT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I는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루트 3 V분의 P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여유도를 1.25, 125%를 두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용량은 700kVA입니다. 그럼 70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루트 3 곱하기 성간전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380이 될 것이며 1.25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결과치가 얼마가 나오냐? 1329.42가 돼요. 42. 1329.42가 되겠죠.
고로 우리는 얼마짜리를 선정을 해야 되냐면 다시 문제로 가보자면 보니까 다시 i는 써보면 루트 3v분의 p에 곱하기 1.2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70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루트 3 곱하기 380이 돼요. 곱하기 1.25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1329.42 암페어가 됩니다. 고로 자, 요걸 수용할 수 있는 건 1400이 되겠죠. 그럼 CT는 1400대 5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변류비 자체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대 5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문제 2번을 볼게요. 어떤 공장의 어느 날 부하 실적이 1일 사용량이 사용 전력량이 나왔어요. 하루 사용 전력량이 120kW이고 1일 최대 전력이 8kW입니다.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값이 15A일 경우 1 부하율과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역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이때 380V의 전원을 가지고 있는 삼상 유도 전동기를 자, 부하 설비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1 부하율을 구하고 최대 전력일 때 역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1 부하율을 구해볼까요? 1 부하율은 부하율이란 하루 중에 최대 전력과 자, 평균 전력이죠. 그 평균 전력의 100분의 값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평균 전력이 될 겁니다. 평균 전력. 그럼 평균 전력은 사용 전력량이죠. 120kWh를 하루에요. 24시간으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나눠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이게 5kW가 돼요. 5kW. 그러면 최대 전력은 8kW니까 8kW의 평균 전력은 5kW에 대한 100분율 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나와요? 62.5%의 부하율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두 번째 최대 전력일 때 역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상 유도 전동기이고 최대 전력은 8kW예요. 그러면 P는 루트 3배의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I는 우리 역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루트 3 VI의 P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력은 8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루트 3 곱하기 380 곱하기 전류는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가 15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보니까 이때 역률이 얼마냐 곱하기 100분율값 이렇게 해서 풀어보니까 여기는 81.03%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부일 부하율과 그 다음에 역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어진 값이 어떤 게 주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문제에 대한 수식을 만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50kVA의 지금 변압기가 있어요. 50kVA의 변압기가 있습니다. 최대가. 자, 그림 같은 부하로 운전되고 있다. 역률이 오전에는 80%이고 오후에는 100%라고 운전된다고 할 때 전일 효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철선은 600W, 동선은 1000W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우리 효율을 구하면 되겠죠. 첫 번째, 전일 효율이에요. 전일 효율은 그렇죠. 출력이죠. 출력에 대한 출력 플러스 손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100분율값. 그럼 이제 출력부터 우리가 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출력이야. 출력은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출력은 그렇죠. 이게 출력이니까 20kW 곱하기 6시간 맞죠? 20kW 곱하기 6시간 자 플러스
근데 오전에는 이게 단위가 와트니까 역률이 얼마라고 했어요? 80%라고 했어요. 오전에는 역률이 80%이다. 그럼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는 VI 코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요. 여기도 VI 코사인 세타에 여기는 PI 플러스 PC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 곱하기 0.8 플러스 40kW 곱하기 6의 0.8 플러스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자, 5회는 역률이 100%라고 했어요. 50 곱하기 6시간 곱하기 1 플러스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의 면적이. 그 다음에 30 곱하기 자, 6시간 곱하기 1이에요. 자, 이걸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768kWh가 나오죠. 그러면 출력은 768kWh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을 구해야 돼요. 손실. 그 손실에는 자, 이제 철선이 있습니다. 철선, PI. 근데 철선은 부하와 관계가 없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철선은 600W라고 했습니다. 그럼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지만 킬로와트가 될 것이고 거기에 24시간에 대한 손실이니까 계산기를 눌러보면 14.4kWh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동선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동선. 동선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i자승의 r로 계산을 하잖아요. i자승의 r. 그렇죠. 그러면 i자승의 r. 그래서 어떻게 돼요? n분의 1부하에 대한 자승의 PC가 돼요. 이 부분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야. PC는 자, 1000W예요. 동선. PC는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야 돼. 맞죠? 거기에 이제 n분의 1 부하만 곱해주시면 되니까. 전체 50에서 여기는 20만 쓴 거야. 맞죠? 그러면 50에서 25분의 1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 곱하기 6시간. 그죠? 플러스. 여기는요. 50에 대한 40이 된 거죠. 곱하기 6시간. 자, 여기는 50에 대한 50의 제곱의 6시간이에요. 자, 플러스 여기는 50에 대한 30의 제곱의 6시간입니다. 자, 이걸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12.96kWh가 나왔어요. 다 됐네요. 그러면 세 번째. 자, 효율을 구해보니까 출력은 자, 768이에요. 768 플러스 14.4 플러스 자, 12.96이 되겠죠. 자, 곱하기 100분일까. 계산을 해보면 96kWh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일 효율을 구해봤어요. 봤는데 전일 효율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전일 효율. 여기 이 공식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와 관계가 없어요. 하루 내내 발생되는 손실이고 동선이라고 하는 것만 여기 n분의 1 자승에 대한 시간 h를 곱한 거니까 자 여기 자승이 되겠죠. n분의 1에 대한 자승이 PC가 돼야 된다. 이 부분 부하와 관계가 있는 건 동선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 차단기에 한글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차단기가 나오는데 차단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차단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근데 차단기는 스스로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상전류를 감지하게 되면 자 여기 보호 계정기가 어떻게 해요? 그 신호를 감지해요. 그래서 이게 센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류를 흘려주지 않다가 이상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제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여기 스트립바를 떼어내니까 여기서 이제 아크가 발생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아크를 어떻게 소호시켜 주냐에 따라서 소호 매질에 따른 차단기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VCB다라고 하는 것을 소호 매질이 진공이어서 우리는 이걸 진공 차단기라고요. 자, OCB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걸 유입 차단기라고 하죠. 유입 차단기. ACB는 기중 차단기예요. 이거는 저압용에서 사용하는 차단기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ABB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ABB는 압축 공기를 이용한 공기 차단기가 돼요. 고압용의 차단기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 이게 진공이냐, 유입이냐, 기중이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변전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뭐 GCB, 가스 차단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SF6 가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변전실에서 많이 쓰는 게 진공 차단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력을 이용한 MBB. 자, 그죠? 자기 차단기. 자,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피레기의 제한전압은 어때요? 항상 낮을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낮을수록. 왜? 피레기의 제한전압은 절연협조에 자, 기준이 되는 전압이 돼요. 기준이 되는 전압이 되기 때문에 피레기의 제한전압은 낮을수록 좋다. 그럼 피레기의 제한전압은 뭐냐? 자, 여기 임피던스 성분이 다른 자, 가공과 지중이 만나는 곳에 제가 이렇게 생긴 피레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 이 서지가 자, 이제 이 부분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돼요? 방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레기의 제한전압은 자, 피레기 방전 중에 자, 피레기 단자에 남게 되는 자, 충격전압을 얘기합니다. 충격전압을 이해되시겠죠? 또는 자, 피레기가 자, 처리하고 남은 전압을 뭐라고요?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있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또 시험을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레기의 제한전압뿐만 아니라 피레기의 충격전압이 무엇인지 뭐 피레기의 충격전압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피레기의 충격전압은 그렇죠.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 전압을 얘기하더라. 자, 이런 부분들. 피레기의 제한전압, 피레기의 충격전압, 또 피레기의 방전전류. 이해되시겠죠? 또는 충격방전 개시전압.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피레기는 피레기의 역할, 기능, 그 다음에 피레기의 충격전압, 피레기의 제한전압, 피레기의 구비조건, 피레기의 설치 장소. 자,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실 바닥으로부터 3m 높이에 자, 300 칸델라. 자, 300 칸델라인 전등이 점등되어 있어요. 전등이. 자, 이 전등 바로 아래에 바닥에서 수평으로 4m 떨어진 곳에 수평면 조도 자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는 수평면 조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수평면 조도라고 하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수평면 조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 H는 자, 우리가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R 자승의 I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코사인 세타 럭스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수직면 조도가 되겠죠. 그래서 수직면 조도 V는 R 자승 I의 사인 세타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법선조도가 되겠죠. 법선조도. 그래서 여기는 공식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또 풀 수가 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평면 조도
자, 이 h는 r 자승의 i의 코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r이니까 여기는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의 제곱근이 될 것이고, 자, 광도 i는 얼마예요? 300 칸델라예요. 300 칸델라가 될 것이고, 코사인 세타는 요놈분의 요놈이 되겠죠. 그래서 3의 자승 플러스 전체의 제곱이 될 겁니다. 4의 자승의, 잠시만요, 이렇게 되겠죠. 자, 4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3으로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여기는 7.2럭스의 수평면 조도를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지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 6번 문제를 저희가 살펴봤어요. 6번 문제를. 자, 그 다음 문제를 봐볼게요. 7번 문제입니다. 자, 평탄지에서 전선의 높이를 같도록 자, 경간이 100m예요. 사용 전선으로 인장 하중이 1480kg이고 중량이 0.334kg 메타인 경동선을 사용하고 수평 풍합 하중이 0.608 메타당 kg이 돼요. 안전율이 2.2인 경우에 이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이도를 구하는 식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도 D는 전선을 늘어뜨린 정도가 될 거예요. 8T의 WS의 자승이 된다. 메타가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대로 풀어볼게요. 보니까 자, 여기서 전선의 하중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선의 하중을 우리가 구해봐야 돼요. S라고 하는 것은요, 경간이에요. 그럼 여기는 100의 자승이 됩니다. 자, 8 곱하기 W. 자, T는 수평 장력입니다. 수평 장력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인장 하중에 대한 안전율로 구하는 거예요. 1480에 대한 2.2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는 수평 장력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W. 이 W가 문제예요. 우리 W 전선의 하중은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전선이 가지고 있는 자체 자중이 있고, 그 다음에 빙설 하중이 있으면 빙설 하중이 있고, 옆에 풍합 하중이, 수평 풍합 하중이 있으면 이 부분이 전선이 가지고 있는 하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전선의 하중 W는 빙설의 하중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선이 가지고 있는 중량은 0.334예요. 자중은 제곱에 플러스 풍합 하중이죠. 0.608이 됩니다. 제곱에 제곱근이 돼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0.69 kg per m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0.69가 되겠죠. 이걸 풀어보니까 얼마나 돼요? 1.2m의 이도를 두게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 이 공식을 모르면 여러분들 풀 수가 없죠. 이도. 자, 이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안 나신 분들은 어떻게 이제 필기책을 가지고 다시 공부 좀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이도. 8T의 WS에 대한 자승이다. 그 다음에 전선의 실제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예요. 전력량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자, 삼상 3전식의 6.6kV 고압 자가용 수용가에 있는 전력량계의 계기종수, 전력량계의 계기종수가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는 킬로와트 아워당 레볼루션 회전 수니까 계기종수이고, 계기의 원판이 5회전 하는데 40초가 걸렸어요. 이때 부하의 전력 킬로와트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승률은 이다. 자, 우리 승률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는 PT 곱하기 CTB예요. 이걸 우리는 승률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전력량계의 계기정수가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거 전력량계에 제가 계기정수를 K라고 해볼게요. 자, K는 회전
쓰고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구해보게 되면 회전수가 될 것이고 여기는 킬로와트 아워가 될 거예요. 시간이 되겠죠. 시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P를 구하라고 했으니 P는 K의 T의 N이 됩니다. 그러면 N은요. 5회전 했고요. 5회전 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40초가 걸렸어요. 40초. 그러면 40초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시간당이니까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이 60초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3600분의 1초가 돼야 돼요. 자, 곱하기 얼마가 돼요? 자, 계기중수가 1000이죠. 1000. 여기는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한 거죠. 40초니까 초 단위로 보니까 이걸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0.45 킬로와트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 적산전력계 측정 P는 우리가 요식을 따져보게 되면 얼마가 돼요? TK에 대한 3600의 회전속도 N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공식을 알고 있냐? 거기에 PT 곱하기 CT. 자, 우리는 이거 승률이라고 하죠. 이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굳이 이 공식을 알지 않더라도 여기 계기정수의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8번 문제였어요. 자, 9번 문제예요. 시퀀스도가 나왔죠. 다음은 논리 회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OR 게이트가 있고 AND 게이트가 있어요. OR 게이트가 있다는 것은 논리 합이죠.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그대로 A 플러스 B에 뭐가 들어와요? 자, 이 C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논리 곱이니까 C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불이 들어가는 건데 자, 이 논리 회로를 가장 간단한 논리식으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 A, O와 B에다가 그 C를 자, AND를 한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항의 논리식을 유접점 시퀀스도로 그리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요. 보니까 자, 이거는 지금 뭡니까? 이렇게 병렬이고 직렬이니까 그죠? 여기는 병렬. 자, A 접점 A에 자, 여기도 B가 되겠죠. 논리 곱이니까 병렬, 직렬.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C 접점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AC, BC. 왜? 논리 곱은 논리 합은 병렬이 될 것이고 곱은 직렬로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병렬 회로와 하나의 직렬 회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9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이제 10번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에 의하여 도면과 같은 시퀀스 회로의 미완성 부분에 대한 접점을 그리시오라고 했어요. 전원 스위치 MCCB를 넣으면 GL이 점등이 된다. GL이 점등이 된다. 누른 버튼 스위치 PB를 누르면 MC의 자기 유지와 동시에 MC의 보조 접점에 의하여 GL은 소등되고 RL이 점등이 되더라. 누른 버튼 스위치 PB2를 누르면 MC의 전류가 끊겨 전동기가 정지하고 RL은 소등, GL은 점등이 된다라고 했어요. 전동기 운전 중에 사고로 과전류가 흘러 열동계전기가 동작하면 모든 제어 회로는 차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걸 순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시게 되면 전원을 넣으면 GL이 점등이 된다라고 했어요. 전원을 넣으면 그래서 이제 이게 전원 회로니까 이 전원을 넣으면 GL이 점등이 된대요. 그럼 점등이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자 B 접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걸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B 접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을 시키게 되면 GL이 뭐가 돼요? 점등이 된다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B를 눌렀어. PB를 누르면 MC가 자기 유지가 됐대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MC가 A 접점으로서 존재할 것이고, 자, GL은 소등이 된대요. GL은. 그럼 여기는 소등이 된다. 자, 이거 누르면 이게 소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는 MC가 돼야 돼. 자기 유지가 되는 동시에 소등이 된대. 그래서 RL이 점등이 된대요. 그럼 여기는 MC가 돼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PB2를 누르면, 여기 PB2를 누르면 전원이 끊겨서 정지하고 RL은 소등, GL은 다시 점등이 된답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게 PB2가 돼야 되겠죠. B 접점으로. 자, 이런 그림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게 맞죠, 지금. 전원이 들어오면 상시에는 GL이 들어오다가 PB를 누르면 MC가 여자돼서 자, 여기 GL은 소등이 되고 RL은 점등이 되더라. 근데 여기서 PB를 누르면 PB2를 누르게 되면 GL이 다시 점등이 되고 RL은 소등이 되더라. 자, 여기에 열동계전기를 동작하면 모든 회로의 재료가 전원이 차단된다. 그럼 열동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THR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퀀서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요구사항만 보더라도 저에게 이 요구사항만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요구사항만. 이걸 가지고 이런 회로도를 그려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회로도를.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한번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10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10번 문제를 풀어봤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그림은 배전반에서 계측을 위한 계기형 변성기이다. 아래 그림을 보고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보시게 되면 요렇게 생긴 건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이걸 커런트 트랜스포머 CT라고 합니다.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포텐셜 트랜스포머 CT라고 PT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림에 대한 단선도는 메인 선이면 CT는 이렇게 그리죠. 그다음에 여기는 PT는 변압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사용 목적은 우리가 이거 계측을 위한 거니까 계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대전류를 아주 소전류로 변성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전류를 자, 소전류로 변성시켜주는 역할로서 쓰더라. 자, PT는요. 높은 전압이죠.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시켜주는 역할로서 쓰는 게 이게 PT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T와 CT에 관련된 계기용 변성기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수변전 설비를 통해서 또 많은 문제를 또 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부하 설비의 역률이 낮아지는 경우에 수용가가 볼 수 있는 손해를 4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변압기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수용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실게요.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역률이 90%였는데 역률이 50%로 줄어들었어요. 낮아지는 경우니까. 자, 이 변압기 용량이 1000kVA입니다. 자, 이때 손해를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역률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 P상전력 PA는 자 코사인 세타에 대한 유효전력 P가 되겠죠. 맞죠? 역률이 낮아지니까 자 여기 변압기 용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필요한 변압기 설비 용량이 자 전원 설비 용량이 돼요. 부하는 아니고 전원이 되겠죠. 전원 설비 용량이 자 증가를 하더라. 자,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 전압 강화 E입니다. 자, 전압 강화 E는 자, 우리는 VR분의 P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돼요. 이마만큼 자, 역률이 줄어들었으니까
전압 강화가 이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전압 강화가 증가한다. 그죠? 전압 강화가 증가를 하더라. 자, 전력 손실이에요. 전력 손실은 V 자승의 코사인의 제곱 세타에 P의 자승의 R이 돼요. 역률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전력 손실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원 설비 용량이 증가하고요. 전압 강화가 증가하고요. 전력 손실도 증가합니다. 그럼 전력 손실이 증가했으니까 손실만큼 전기 요금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를 하겠죠. 자, 이런 부분. 자, 근데 만약에 역률을 개선을 시켰어요. 자, 여기다가 병렬로 콘덴서를 설치를 했단 말이야. 맞죠? 얼마만큼? QC는 자,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만큼의 자, 콘덴서를 자, 병렬 콘덴서를 설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원 측의 설비 용량은 줄어들고 근데 부하 측은 설비 용량이 늘어나요. 자, 전압 강화는 줄어들고 전력 손실 줄어들고 자, 손실이 줄어들었으니까 손실 줄어든 만큼 전기 요금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여러분들이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12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자, 전원의 식별 중 상구분에 따른 알맞은 색상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2023년도 이후부터 이제 상의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L1은 우리는 갈색이 됩니다. 갈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L2는요 검정색이 돼요. 검정색. L3는 회색이 되겠죠. L3. 자, 중성선은요 청색이 됩니다. 청색. 보호도체 P선이 되겠죠. P선은 녹록. 자, 녹색과 노란색이 같이 겸용한 선이에요. 그래서 녹색과 노란색이 겸용한 색깔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띠에 대한 색깔을 구별 지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직류예요. 직류인데 이때 양극선은 빨간색, 적색이 되겠고 자, 마이너스 색은요 백색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4번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종합설계업의 기술 인력은 각각 2명씩 갖춰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술 인력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종합설계업이죠. 종합설계업. 자, 종합설계업에 대한 기술 인력을 2명씩 갖춰야 되는데 자, 어떤 인력을 갖춰야 되냐 보니까 전기 분야 기술사를 갖고 계셔야 돼요. 기술사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 인력이. 그 다음에 기술사가 있으니까 설계사도 필요할 거 아니야. 설계사. 그 다음에 설계 보조자도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기술 분야의 기술사, 설계사, 그 다음에 설계 보조자가 각각 2명씩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감리 부분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나올 때마다 기억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15번 삼상 농용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을 3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농용유동에는 직익기동, 그죠? 우리는 이걸 전전압기동이라고 해요. 전전압기동법이 있고요. 그래도 용량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전압기동이 있잖아요. 감전압기동. 그 감전압기동 방법에는 자 Y 델타 기동이 있어요. 용량이 5kg에서 15kW 이하일 때. 그 다음에 기동 보상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액터 기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리액터 기동. 그 다음에 콘도르 파법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더 공부를 좀 깊게 한다면 Y 델타 기동에 대한 용량, 기동 보상기, 리액터 기동, 그 다음에 Y 델타 기동에 대한 그 특징들,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5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16번 문제를 볼게요.
파동 임피던스가 400ohm인 가공 선로에 파동 임피던스가 50ohm인 자, 케이블을 접속을 했어요. 투과 전압이 600kW, 이상 전류가 1000A일 때 필요기의 제한 전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제한 전압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임피던스가 다른 자, 가공과 지중 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 이때 자, 여기에 필요기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자, 봐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G1이고 여기는 G2가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럼 파동 임피던스가 400ohm인 가공 전선로야. 그럼 여기는 400ohm이고 여기는 50ohm이에요. 그죠? 서지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 다음에 이상 전류가 이렇게 지금 흐른 거죠. 이게 1000A가. 자, 제한 전압을 구하시오. 그럼 제한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자, 이 제한 전압은 서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서지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반사돼서 나가는 게 있고 여기서 투과돼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럼 투과돼서 나가는 전압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큰 것에서 처리하고 남은 전압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전압 자체는 자 이제 투과 전압은 G1 플러스 G2에 대한 2배의 G2로 구합니다. 거기 이상 전압 1을 곱하면 이게 투과 전압이 돼요. 마이너스에 자 이쪽으로 나오는 전압은 G1 플러스 G2에 G1, G2의 이상전류 I가 되면 되겠죠. 그럼 이 전압 자체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600V라고 되어 있어요. 600kV. 600 마이너스에. 그럼 여기는 400에 플러스 50에 400 곱하기 50에 이상전류 1000이 되면 되겠죠. 자, 1000A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여기는 555.56kV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필요기의 제한 전압이 된다. 그럼 필요기의 제한 전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필요기가 처리하고 남은 전압 또는 필요기 이상 전압이 들어왔을 때 필요기 단자에 남게 되는 충격 전압이 되겠죠. 이걸 필요기 제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기의 제한 전압이 무엇인지, 필요기의 충격 전압이 무엇인지, 필요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살펴보았으면 또 해요. 그래서 필요기의 구성 요소, 필요기의 충격 전압, 필요기의 제한 전압, 필요기의 구비 조건, 필요기의 설치 장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필기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17번 문제를 볼게요. 반사율이 65%예요. 자, 반사율이 65%인 완전 확산성 종이 200럭스의 조도를 비췄을 때, 자, 반사체 표면에 휘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라고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 자, 완전 확산성의 종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그게 이렇게 해서 반사돼서 나가겠죠. 이게 65%의 반사율이 있더라 이거야. 근데 자, 종이가 반사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게 또 새로운 광원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의 조도가 200럭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반사율이 나와 있고 조도가 나와 있어요. 휘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 휘도에 구할 수 있는 식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광속 발산도라고 하는 걸 식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광속 발산도는 파이의 휘도 B의 곱과 같을 것이고 또는 반사계수 로의 자 조도 2와 같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보니까 휘도 B라고 하는 것은 파이의 반사계수 로의 조도 2의 곱의 비율과 같더라 이거죠. 그럼 여기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만 해보시면 돼. 파이가 될 것이고 반사계수는 0.65가 되고 조도는 200럭스가 되니까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41.38 제곱미터당 칸델라의 눈부신 정도인 휘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휘도. 여기서 주어진 게 자 이제 조도가 있고 반사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휘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 모르느냐. 모르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겠죠. 그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 광속 발산도에 관련된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야지만 이제 앞으로도 2025년도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공식들을 꼭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해요.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 다음 설명 중에 알맞은 정격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지정 조건 밑에서 연속 사용할 때요. 연속 사용할 때 규정으로 정해진 온도 상승, 기타 제한을 넘지 않은 정격이 있고요. 지정된 일정한 단시간 사용 조건으로 운전할 때 규정에 정해진 온도 상승, 기타 제한을 넘지 않은 정격이 있대요. 자, 지정 조건 하에서 자, 반복 사용하는 경우의 규정이 있어요. 정해진 온도 상승, 기타 제한을 넘지 않은 정격이 있다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는 연속 사용할 때다 보니까 전동기에 대한 정격이잖아요. 연속 사용에 대한, 사용에 대한 정격이에요. 단시간은요. 자, 여기는 단시간, 사용에 대한 정격이고요. 자, 반복 사용하는 경우는요. 주기적으로. 자, 주기적으로 사용에 대한 정격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 사용할 때에는 자, 연속 사용에 대한 연속 운전에 대해서 연속 운전 또는 연속 사용에 대한 정격을 얘기하고 단시간 사용 조건에서는 단시간 사용에 의한 정격이 되더라. 반복 사용한다는 얘기는 주기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용에 대한 정격을 얘기한다. 처음 출제된 문제였어요. 2024년도에.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고 자, 한 번씩 다시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자, 19번 문제예요. 자, 한시 보호 계정기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타임 딜레이죠. 사용 시간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한시 특성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시간이 될 거예요. 시간. 여기가 시간이 되죠. 여기는 동작 전류가 됩니다. 여기는 동작 시간이 될 거예요. 이때 첫 번째 이런 게 있죠. 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이렇게 봐볼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격이 있어요. 자, 이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과전류가 되겠죠. 과전류가. 그래서 자, 이 과전류를 넘어서게 되면 즉시 동작하는 계정기가 있습니다. 즉시.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이걸 순한시라고 해요. 순한시. 맞죠? 근데 자, 고장이 일어났는데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계정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정한시성 계정기라고 해요. 그래서 동작 크기에 관계없이 자, 일정 시간 후에 자, 동작하는 계정기. 이걸 정한시라고 합니다. 그럼 반한시성 계정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작 시간과 동작 전류가 반비례 관계인 거. 그래서 동작 전류와 자, 동작 시간이 자, 반비례 특성을 가진 계정기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반한시성 계정기라고 합니다. 그럼 반한시성 정한시는 뭐예요? 어떤 일정 전류까지는 반한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부터는 정한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동작 전류가 적은 동안에는 자, 반한시성 정한시 계정기는 자, 동작 전류가 적은 동안에는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자, 동작 시간이 짧게 되고 반비례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전류 이상이 되게 되면 전류 이상이
되면 자, 동작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자, 동작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걸 우리는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한시 보호 계전기에는 순한시, 정한시, 반한시성 정한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다면 자, 훌륭히 여러분들이 다 적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한시 특성 보호 계전기에 대한 순한시, 정한시, 반한시성 정한시에 대한 특성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자, 19문제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저는 또 다음 시간 때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